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또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얘기인지 함께 보시죠. 특검 가능성 없음에도 발의, 이재명 수사 물타기, 김건희 특검 법안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무산, 특검 현실화 가능성 희박, 당론 채택 강수, 어떤 정치적인 공세의 의미다라는 거죠. 박정아 의원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소환과 김혜경 씨 소환 수사에 반발하면서 이 맞불 카드로 대통령을 고발하고 영부인 특검 법안까지 사실 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데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우선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특검법이 과연 그대로 통과돼서 진행될 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논문 얘기나 뭐 주가 조작 문제 갑자기 또 한번 들고 일어나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냥 마구 쏴 자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저기 막 총 난사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관련한 것, 김혜경 여사 관련한 것 나와서 지금 추석에 이게 굉장히 몰리는 상황으로 오니까 일단 이것저것 뭐 되든 안 되든 뭐 다 잡고 마구 쏘자라는 것 하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우리 박용진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글쎄 우리 민주당 의원분들 여기저기 방송 나와서 기승전 도이치모터스 주식 얘기 많이 하는데 대기실에서는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스스로 좀 민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박용진 의원 말씀 주신 거에도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건데 같이 처리를 안 하고 이런 얘기들을 민주당 의원분들 똑같이 하는데 자 봐요. 5월 9일 취임하셔서 이제 뭐 100일 남짓밖에 안 됐어요. 도이치모터스 주식 주가 문제도 3년 동안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에서 탈탈탈 털어서 수사 여태까지 해왔어요. 그때 당시에 다 이름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성윤 소위 말하는 그 저기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검찰 총수가 이 사건 지휘하면서 막 진행이 됐고 심지어는 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인사권 하나도 행사 못할 정도로 몰려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추 장관, 뭐 박 장관 뭐 이럴 때 있었던 일이에요. 국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수사를 여태 해왔는데도 잘 안 되는 건과 국민 모두가 좀 납득할 수가 없다,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두 건을 똑같이 놓고 물타기 하는 거는 저는 민주당이 이게 좀 스스로 민구에서 차마 말 못하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좀 전에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어려운 상황에 정쟁에 빠지지 말자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을 정쟁에 빠뜨려가지고 국민들 헷갈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충 물타기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렇게 책임 있고 비중 있는 정치인이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 당당하게 받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이것도 물타기 저것도 물타기. 특검은 있잖아요. 과거 대선할 때 이재명 대표가 그때 대장동 특검도 한다고 그랬어요. 쌍특검 하자고. 그럼 뭐 한 번 쓰면 아 이게 신박한 수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뭐 특검으로 또 물타기 하는 거 이제 국민들 신문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발 좀 저는 민주당이 제자리로 좀 돌아오셨으면 그래서 어려운 힘든 국민들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사실 이게 모양새가 박용진 의원님, 예. 박용진 의원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때 두 분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박용진 의원의 지적 중에 하나가 개인의 사법적 의혹 때문에 민주당이 전체가 사법 리스크를 쓰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김혜경 씨 개인 의혹,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의혹과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이제 의총도 열리고 당론으로 대통령도 고발하고 대응 성격으로 이제 김건희 특검법까지 맞불 카드를 꺼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이제 박용진 의원이 우려하셨던 것과는 다른 지점입니까? 개인의 의혹이 당 전체에 부담이 되는 거? 저는 분명히 갈라야 된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받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서 당이 뭐 이렇게 저렇게 나설 필요는 없어요. 나는 이제 당 대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민하게 주시하고 대응하는 건 너무 맞다고 저는 봐요. 당 대표 개인의 사법 의혹일지라도 당 대표와 관련된 건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이제 뇌물과 뭐 이런 사안이라면 모르지만 선거법 위반 사안이면 바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 건 아니겠어요? 대통령 선거 때는 당의 사실상 책임하에 그 진두지휘하에 벌어졌던 선거인데 나몰라라 할 수 있나요? 뭐 당연히 그것은 같이 고민을 해야죠.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예, 진짜예요. 그 놀라지 마시고 그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그 장신구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어설프게 대응하신 거예요. 그 공직자 재산 신고와 관련돼서 왜 누락됐습니까? 아이고야, 이거 저 실무자가 잘못해서 누락됐네요. 이러면 처벌 대상도 아니에요. 경고의 경고. 그러니까 다음에 주의하세요. 다음에 꼭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요? 모르겠으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빌린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어떻게 가요? 누가 빌려주셨는데요? 그 비싼 거를?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벤츠 차량 빌려 탔다가 곤혹 치른 사람들, 또 뭐 잠깐 뭐 빌려서 쓰다가 그 공직자 관둔 사람들, 박용수 특검 기억나시죠? 차량 잘못 빌려가지고 좀 타고 다니다가 그 곤혹을 치르고 있잖아요. 특검 자리도 물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대략 합쳐보면 6천만 원에서 1억 사이의 고가품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여러 차례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 빌릴 때마다의 빌리는 대여비가 얼마일 거예요? 그거는 얼마로 누가 지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김수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그냥 무상으로 누가 빌려줬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야? 특혜를 주고받는 관계 아니야? 잘 아는 지인이라는 게 누구예요? 재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혹으로.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리냐면 대통령실이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지금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이거 특검법 왔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우리 저 법사위원장 우리 여당에서 쥐고 있잖아. 그러니까 특검법 못 가. 막을 거야. 이거 국회를 통과했어? 대통령이 거부하면 끝나? 하고 하하호 웃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 그 모든 부담이 다 대통령한테 또 가요.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혹이 있으면 한 점 의혹을 없도록 해소하려는 노력을 국민들 앞에서 하셔야지 우리는 이거 다 막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여당 방탄 논란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그 온노비 사건, 그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결국 알아낸 건 앙드레 김의 본명이 뭐냐 이것만 남겼다는 그 비웃음을 샀던 특검도 김대중 대통령은 받았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줬단 말이죠. 저는 지금 근데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그 다 탈탈 털었지 않냐 얘기하시지만 그 사이에 그 수사가 끝난 뒤에 새로운 또 증거 사실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에서 한 발 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예. 이거 관련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저 어설프게 대응 안 하시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을 위한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